네, 제가 22일 증인으로 신청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증인으로 신청한 남규홍 나는 솔로 PD도 출신인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몽규 축구 회장은 사실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탈의실로 3면이 막힌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낼 정도였는데 이번엔 그 핑계로 여자 축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게다가 이 부분은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오늘 도미니카로 출국한 건 국회를 기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축구협회는 지금 20일 국정감사 불출석 알리면서 24일 종합감사 종감에도 피파 U17 여자 월드컵 참석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몽규 회장이 25일 오후 5시 반에 귀국하거든요. 저희 종강 끝난 다음입니다. 자, 21일이 돼서 혹시 또 일정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출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또 두 번의 국감에 모두 불출석을 한다면 24일 국정감사에 앞서서 또 어쩌면 정몽규 회장님을 고발해야 되는 것은 아닐지 안건 상정도 고려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금 남규용 증인 같은 경우 훨씬 더 심각합니다. 행정실에서 남규용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했는데 이후에 행정실과 모든 연락을 끊고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신사 협조를 얻어서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그 주소지가 남기용 PD 주소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도 전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서류를 앞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인터넷으로 공시 송달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남기용 PD가 24일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국정감사 앞서서 남기용 PD 고발권을 좀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한국문학번역원 전수영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좀 앞에 나와주시면 제가 더 잘 보일 듯합니다. 네, 잠깐 시간 멈춰주시겠어요? 네. 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소식이 전해 와서 가장 기뻤던 기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처제를 두고 영혜라는 미국식 번역, 영국식 번역이 아니라 지우 어머니라고 번역을 한다거나 그리고 소년이 온다의 5.18 피해자인 5월의 신부들을 산타마리아로 번역하는 과정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오늘 42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을 받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자, 한국 작가들 PPT 보여주십시오. 18년간 5건, 20년 6건, 21년 4건. 자, 이렇게 쭉 한국문학 우수성을 알려왔고요. 한국문학의 국자 수상 주요 내역들이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입후보된 것까지 하면 몇 건인지 아시죠? 97건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에서 별로 줄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도 한편으로 20억으로 소폭 증액된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죄송한데 20억 증액은 뭐에 대한 언급이? 번역 예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역 예산 지원 현황. 예, 예. 네, 그거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전문 인력 양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22년에부터 계속 삭감되고 있죠, 원장님? 네. 네, 22년에 얼마였습니까? 41억이었습니다. 네. 23년에 38억이고, 자, 내년 정부안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1억입니다. 절반 네. 네. 넘게 네. 삭감됐습니다. 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데보라 스미스 같은 이런 훌륭한 번역가가 나오기 위해서 제가 이 데보라 스미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거 14회 한국문학 번역상 시상식에서 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도 백의 그림자라던가 혹은 소년이 온다 같은 다른 작품들 번역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번역 인력 양성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문학 번역 아카데미를 한국문학 번역 대학원으로 맞습니다.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인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제 그 법안은 발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네. 죄송해요. 네. 충분히 네. 전달이 알고 돼서 계시죠? 네, 네네. 제가 네.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예. 시간을 가진 게 예예예. 아니라서요. 예. 그러니까 단순 번역에만 지원을 하는 걸 유지할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늘리면 좋지만 더 네. 중요한 건 네. 지금 이 번역 아카데미에 네. 한국어 번역을 배우고 싶어 하는 네. 네. 외국어를 네이티브로 하고 있는 네. 자신의 모국어로 하고 있는 네. 네. 그분들이 한국학을 공부하고 나서 문학 번역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네. 자기는 네. 데보라 스미스 같은 전문적인 번역가로 크고 싶어요. 공부 더 하고 싶어요. 하는데 네. 예산을 반토막 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와 함께 원장님에게 좀 네. 다짐을 받아야 될 네. 사항이 있는데요. 네. 자, 노벨문학상 작가 문학 생명이 끊길 뻔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2014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다뤘던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이후였는데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 문학 교류 행사에 이게 출판이라던가 지원금, 세종문학 여기만 도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측에 여러 번 지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런던 도서전 그리고 파리 도서전, 베를린 문학축제 여기에 전부 다 좀 파견하지 말라라는 정부 측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직접 주고받았던 메일인데요. 자,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이 메일의 내용을 보자면 자, 여기 부분에 좀 파견에 주의해달라, 배제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왼쪽 편에는 이렇게 안 보이게 돼 있지만 오른쪽에 펼쳐보면 한강 작가를 비롯해 그 당시 이제 블랙리스트 작가들에 대해서 해외에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은 번역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파견이 약속된 부분이라고 잘 견뎌줬다는 부분은 감사드리고 싶지만 그때 원장은 지금 원장 아니시죠? 네. 자, 지금 원장님 혹시라도 네. 이런 식의 외부 지시나 네. 문체부에서의 보내는 메일, 출판인쇄 산업과가 그때 보냈거든요. 네. 이런 이메일에서 네. 특정 작가를 배제하거나 혹은 네. 초청의 인원에 있어서 다시 고려해봐라 이런 메일이 온다면 네. 그때 번역원장 혹은 번역원 직원들처럼 잘 버티실 겁니까? 네. 그래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음. 만약에 그때 이런 도서전들에 요청했던 작가를 보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번역 사업이 중간에 좌초됐더라면 오늘의 노벨문학상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도서관장 황금숙 관장에게 묻겠습니다. 네. 자,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네, 2014년부터 예산 17억 원 이상을 들여서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 역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나요? 네, 전국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앱 환경에서 대체 자료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제가 저희가 쉽게 시스템- 말씀드려 볼게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사용 편의성 점수가 빵점이네요. 이 편의성 점수라는 게 2024년 기준으로 좀 다운로드 건수를 봤더니 10년이 넘는데 48,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 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시청각 장애인 200명 대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앱에 대해서 콘텐츠가 적합하냐라는 질문에는 7점 만점에 5점 정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용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5점도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문제냐면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해야 맞습니다. 자, 제휴기간 등록된 아이디 로그인 하면 돼요. 뭐 네. 모든 도서관은 비슷하니까요. 자, 그런데 장애인 도서관이지만 꼭 그분이 아니라 네. 다른 분들이 또 만약에 많이 몸을 쓰기 어렵거나 혹은 감각적으로 불편함이 계시면 로그인만큼은 다른 분 아이디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보호자께서. 네. 자,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 보조자, 교육자
이 시스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도서관법 개정안을 갖다가 발의하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법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의했어요. 네. 그리고 국가 대체 자료에 있어서 꼭 장애인 당사자 분이 아니라 부모라던가 교육자라 가까운 분이 할 수 있도록 보조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하긴 했는데, 자, 문제적인 건 어쨌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너무 현행법을 축소 해석을 미리 먼저 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용은 어떠세요? 이용할 때는 이거 앱이 아니. 강유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다 이용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가능한데 네. 온라인으로 접속은 안 되면 요즘 온라인을 훨씬 더 네. 장애인분들이 많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들어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까지 사실 적극 수용 의견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장애인 노선권께서 사실 이거 제가 민원받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네. 보고 불편함을 느껴서 발의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장님이 먼저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했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네.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영 관장께 묻겠습니다. 예. 네, PPT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 행사 사진입니다. 달달장애 예술인 함께했고요. 요요마 토크 콘서트,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 한빛예술단 창립 등 기념음악회 방문했었던 김건희 여사 사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5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이건 어떤 날인가요? 흰 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각- 사회적 죄송합니다. 보호, 안전, 자립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좀 편하고 그리고 다정한 곳인지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관장님? 예, 저희들은 뭐 원래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또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름대로 했다고 하시면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배려하는 척만 한 것 같은데요. 국립입니다. 사립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비춰야 될 모범도 있겠죠. 18개 전시실에 9,110건의 전시 물품 있죠. 촉각 전시물 같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시 물품 몇 건이에요? 저희들 한 1% 정도. 아니 몇 건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보도자료 냈는데 안 보셨나요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묻는 게 아닌데 31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개선 의지 있으시다면 그래도 건수 정도는 기억하셨어야죠. 자, 점자블록 설치해서 전시물까지 시각장애인 안내할 수 있는 점자블록 아시죠? 예. 자, 전시실 중에 몇 곳에나 이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릅니다만은 거기 정확한 개수 모르시기 힘들어요. 한 곳이거든요. 한 곳만 공감 예, 오감이라는 곳에만 점자 블록이 있어서 한 곳인데 왜 기억이 힘드세요? 제가 그는 착각했습니다. 상설 전시실만 지금 생각하고요. 따로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하나는 특수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설 전시실에도 점자 블록의 일부는 일부 있죠? 예, 일부 네, 있습니다. 일부인데 점자블록 설치된 전시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한 곳이잖아요. 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형이 설치된 곳이 있죠. 18개 중에서 자, 몇 개 정도 점자 안내도가 이 중에 있나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설치 모형이 있는 곳이 18개인데 그럼 점자 안내도는 제 생각에 되게 기본적으로 18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몇 개만 있는가요? 지금 9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오히려 비장애인들 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형이 있구나, 18개가 있구나, 막상 장애가 있으신 분이 가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자, 영국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이런 해외 박물관, 미술관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치중하고 있는지 아시죠? 관장님.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럼요. 추세되는 방향으로. 게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즐기기도 힘들어요. 직접 가봤거든요. 새 모양 토기 근처에 가봤어요. 신라실이에요. 자, 센서 스피커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음성도 너무 작아요. 또 금속 공예실에 가서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손잡이 흔들어서 소리를 내면 금강령이 들리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점자 안내판의 모형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안 해놔요. 전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화면 봐주세요. 심지어 점자 안내도에는 부처가 구처로 되어 있고요. 중생이 죽생으로, 한마디로 오문자, 비문, 이거에서 오탈자도 검수가 안 된 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버젓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결국 아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굉장한 실망감과 상처까지 얻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관람객 수가 몇 명이에요? 한 해? 작년에 400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400만이 넘어요. 세계 6위예요. 그럼 그 정도 규모에 맞는 장애인들이 느낄 수 없는,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 감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의원실로 보고를. 하나만 더 간단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대미술관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매년 연구 작품 구매하고 계시죠? 자, 22년, 23년, 24년 각각 구매 작품 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빨리 대답 드릴게요. 22년에 49건, 네. 23년에 204건, 네. 그리고 24년에 65건 이렇게 됩니다. 자, 국가계약범사 법상에 구매자금 계약 체결한 다음에 대금 며칠 내에 지급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마 법적으로는 그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고요. 5일입니다. 아, 아, 네네네. 이거 모르셔서 그랬나 보네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네, 연구 작품 구매 시 대금 지급 일자 잘 준수하고 있나요? 자, 이것도 좀 제가 먼저 늦춰지는 것 말씀드릴게요. 같습니다. 네네. 22년에 48건 위반. 그러니까 49건 구매하셨어요. 근데 48건을 위반한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98%예요. 23년에는 130로 66%. 24년엔 또 62건, 65건 중에 95%가 위반입니다. 준수할 의지가 없는 거 혹시 아니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약간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작가들과 유족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관행이라 말씀하시면 미지급된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몇 년 네. 동안. 네네. 네, 자, 그리고 물품 구매 계약하실 때 양식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희가 그냥 그냥 일반 공식에서- 물품 네네, 구매 일반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를 계약서입니다. 쓰고 있습니다. 자, 네. 문제는 네. 미술 작품도 이걸로 구매하시죠? 네. 자, 미술 작품도 이걸로 구매하세요. 네.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잘 모르시나 없었습니다. 보군요. 네, 전 문제 일단 없었습니다. 미술 작품은 일반 물품이 아니에요. 단순히 특수성이 있는데 요즘 가장 시끄러운 미술계 논란 중 하나가 뭐냐면 위작이에요. 위작 여부가 혹시 네. 뒤늦게라도 밝혀진다거나 하면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네. 관장님, 이거 아까 일반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근데 위작으로 드러나면 이걸로는 전혀 해결이 안 나는데요. 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에서 진품 확인서 절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네. 물품 구매를 일반으로 하고 계약서에 없어도 되네요. 왜냐하면 자, 다른 곳을 좀 볼게요. 국립미술관이나 박물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궁박물관 계약서 양식 좀 보시죠. 좀 벤치마킹 하셨으면 하는데 여기에는 판매한 문화유산이 도굴, 작물 등 불법일 경우 대금 환수 및 처벌 감수라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계약서에. 과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대미술관 위작 그렇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도 높고. 근데 왜 이거를 그냥 일반 물품 구매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굉장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건 모두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줬으면 합니다. 네, 신속 보완하겠습니다.